치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칫솔은 칫솔입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우리가 칫솔 하나가 2,000원인데 한 달에 하나씩 교체한다고 하면 24,000원 정도죠. 이건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한번 받는 비용하고 유사해요. 근데 이걸로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 훨씬 환자분들에게 이득이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유태영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양치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치과에 갈 때마다 뭐 잇몸이 내려갔다고 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뭐 이도 멀쩡한데 잇몸이 녹아내린다, 말만 들어도 참 무섭죠. 나이가 들면 조용히 찾아오는 녹는 잇몸병이 환자분들한테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만 이 잇몸병이 진행되게 되면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 한 번 녹아내린 이 잇몸뼈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매번 치료받지 않아도 집에서 단 1분만 신경 써주신다고 하면 이 녹는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6년간 치과 치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잇몸을 지켜온 이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잇몸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집에서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본론에 앞서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요? 혹시 집에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치과 대기실에 앉아서 보고 계신지요?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양치를 깨끗이 했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칫솔이 낡아서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칫솔이 닿아야 하는 중요한 부위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치아 표면은 물론 치아와 치아 사이, 바로 치은 열구입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인 플라그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죠. 이러한 곳을 잘 닦아줘야 되는데 칫솔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탄력성을 잃고 점점 옆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번 벌어진 이 칫솔모는 칫솔질을 할 때 그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 중요한 틈새에 닿지도 못하고 치아를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그 결과 이 틈새에 남아있던 플라그는 점점 단단해지면서 치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칫솔모가 닿지 못한 곳에서는 충치가 생긴다거나 잇몸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치아의 표면은 손상된 칫솔모로 인해서 점점 마모가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열심히 양치를 했는데도 점점 치아와 잇몸이 나빠지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새 칫솔을 써야 된다는 건데요. 새 칫솔은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새 칫솔은 이 칫솔모에 탄력성이 살아있어서 치아 사이, 잇몸 사이사이 구석구석을 닦아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중 미세모 칫솔의 경우 이 바깥쪽에 부드러운 미세모는 잇몸의 경계선을 자극 없이 닦아줄 수 있고요. 안쪽에 굵은 모는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했는데도 개운함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내가 칫솔을 바꾼 지 한참 지나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국 칫솔이 오래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칫솔을 골라야 되는데 그 좋은 칫솔을 고르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중에는 정말 많은 칫솔들이 나와 있는데요. 칫솔모의 길이나 굵기 또는 헤드의 크기라던가 다양한 선택폭이 있어서 환자분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엔 가격이라든가 디자인보다는 이 칫솔모의 기능을 더욱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칫솔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이 칫솔모의 헤드가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칫솔모가 작으면 일반적으로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플라그가 축적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일반 칫솔 같은 경우는 어금니 안쪽이라든가 혀 안쪽 등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헤드가 작은 칫솔을 쓰시게 되면 좁은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고 다루기도 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쓰시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헤드가 작으면 필요 이상으로 압력을 줘서 세게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잇몸에 자극을 주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예민
예민하신 분들이라든가 잇몸이 많이 퇴축되신 분들은 이렇게 칫솔모가 작은 칫솔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아무리 비싼 칫솔을 쓰신다고 해도 칫솔을 교환하는 주기가 길어진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비싼 칫솔을 오래 쓰시는 것보다는 저렴한 칫솔을 묶음으로 사서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 결국 칫솔을 자주 교체해야 된다는데 올바른 칫솔 교체 주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칫솔을 교체하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에이 뭐 아직 쓸만한데 뭐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 라고 보통 얘기하시는데요.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칫솔모가 정말 닳아서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이걸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치아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도대체 칫솔은 언제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 게 좋다고 권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보통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씩 칫솔을 교체하는 거를 권장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이 미국인들과는 좀 다르죠. 이 한국인들은 국이라든가 찌개를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잇몸 사이사이에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인들에 비해서 양치하는 횟수도 많고 칫솔모가 훨씬 더 빨리 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이라든가 양치하는 주기를 고려하면 3, 4개월이라는 기간은 좀 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칫솔모를 3, 4개월 정도 써보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칫솔모 자체의 탄력성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이건 비유하자면 새 빗자루와 오래된 빗자루의 차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새 빗자루는 뻣뻣해서 잘 쓸어 담아서 먼지를 잘 담을 수 있지만 이 오래된 빗자루는 빗자루의 끝이 다 닳아버려서 아무리 우리가 문질러도 제대로 먼지를 담을 수 없겠죠. 칫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칫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 문지르려고 해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플라그, 이 세균 덩어리들을 제대로 쓸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치아의 평평한 면만 문지르게 돼서 치아가 마모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플라그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치석이 쌓이게 되고 그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쓰는 칫솔은 혹시 낡은 건 아닌가? 혹시 바꿔야 되진 않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칫솔을 교체할 시기가 지났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치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칫솔은 바로 새로 산 칫솔입니다. 이 칫솔모가 뻣뻣하고 탄성이 살아있는 경우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칫솔질을 하고 나서 아주 개운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호텔에 있는 새 칫솔 까서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랬을 때 개운하고 양치질하고 났을 때 잇몸이 깨끗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칫솔을 교체해 주시기만 해도 잇몸병을 예방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칫솔을 한 달 쓰고 버린다고 아깝고 낭비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칫솔을 자주 교체해 줌으로써 잇몸병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더 큰 치료, 임플란트라든가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비용들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거, 환자분들에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우리가 칫솔 하나가 2,000원인데 한 달에 하나씩 교체한다고 하면 24,000원 정도죠. 이건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한번 받는 비용하고 유사해요. 근데 이걸로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 훨씬 환자분들에게 이득이죠. 네, 오늘은 칫솔 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녹는 잇몸병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낡은 칫솔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욕실에 갔는데 내 칫솔이 탄력을 잃고 벌어져 있는 칫솔모가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셔도 이 치아 틈새와 잇몸 사이사이에 플라그를 남겨두게 되고 그런 플라그는 치석이 돼서 잇몸뼈를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된 잇몸뼈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칫솔을 교체해 주시고 새 것 같은 상태로 칫솔질을 해주시는 것, 그런 작은 습관에서부터 치아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칫솔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욕실에 가셔서 우리 가족의 칫솔은 어떤 상태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